일본 최고 부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은 1957년생 베이비 부머로서 제일 교포 3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손 회장이 19세 때 기업을 설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이 행복에 공헌하고 싶다는 이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19세 때 이미 인생 50년 뒤에 라이프 플랜을 10년 단위로 세운 후 현재 58세가 될 때까지 그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하거나 바꾼 적이 없으며 그대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가장 잘하는 것은 특정 기술이나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하나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의 DNA를 계승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300명의 차기 경영 인재를 선발하여 직접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익이념이 아니지요. 선생님, 이런 손정희 회장이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과 일본, 인류를 위하여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길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첨단을 가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 외국에 나가고 있는 우리 그 국민들, 우리 동포들, 이분들이 바깥에서 어떤 환경을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걸 갖고 일어섰다라고 해갖고 한국에다가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 기운으로 하여금 밖에서 사는 동포들한테 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꺾인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꺾이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베이비 부모들, 외국에 살던 이 나라에 살던 베이비 부모들은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어떤 걸 갖고 기회를 잡아갖고 일어날 수는 있어요. 기회를 잡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은 잘 나가니까 나는 이 이념이 안 꺾인다 이렇게 되지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딱 줘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냐? 또 여기서 조금 멀어지면 또 충격 하나 가요. 이래도 그래 가냐? 이제 시험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시험을 안 칩니다. 어느 정도 선에 딱 가면 여기서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나무가 자랄 때도 쭉 올라갈 때는 시험지가 없어요. 걸림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하면 탁 멈출 때, 요때 여기서 시험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갈 거냐, 옆을 탈 거냐, 이래갖고 어떤 건 옆까지가 되고 어떤 거는 바르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하듯이 우리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 어느 선까지 네가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지만 여기서 분명히 시험지가 들어간다. 너무 거들먹대다가 보면 시험이 딱 들어올 때 걸립니다. 네가 진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고, 요걸 설명을 내가 이해되기 좋게끔 이렇게 조금 비유를 조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비유를 우리나라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겪은 것 중에서 하나를 비유를 들 테니까, 이 나라가 폐허가 된 데서 우리 국민들이 시작을 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대기업이 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이 나라 건국의 시작을 하면서 아주 워카도 신고 아주 힘들 때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기업으로 건재하게 지금 성장해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무너지고 있어요. 3대 들어가서 잘못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진데 중간에 무너진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요 근래도 아마 조금 이렇게 휘청거리고 힘을 좀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건국에 워카발 신고 노력을 할 때 같이 안 하고 어느 정도 이래 가다가 나는 지식을 좀 갖추어가. 지식을 갖추어가지고 요때 보니까 이 사회에 빈틈이 보이는 거죠. 요때 들어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이 사람들 잘 성장하죠. 기회를 탔으니까. 성장을 해갖고 언제 무너지냐? 면접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섰으니까 이제 대기업이 된 사람들이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딱 붙이니까 어떻게 되냐? 나도 똑같다고 같이 막 물라고 드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안 해요. 내가 대기업 됐다고 중간에 치고 들어왔고 대기업만큼 경제가 컸다라고 해서 어깨를 맞다일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큰 사람은 공로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2대까지는.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왔고 좀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좀 기회 잡아갖고 돈을 좀 벌었다고 해갖고 기업을 키웠다고 해서 요걸 같이 앉았을 때 이걸 존중하지 않고 내가 어깨를 같이 막 물라고 들면 너는 그때 날아가는 겁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 말이죠. 응? 입을 놀리는 순간에 너는 깨집니다. 근데 공로자는 안 깨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크게 대기업으로 이게 같이 올라왔다가 쓰러진 데를 가만히 유심히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가 중간에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중에 시험을 치게 돼가 있고 그때 걸리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잘 보시면 압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나라예요. 인류의 천지 창조 이래로 이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나라인데 이 안에는 전부 다 법칙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누가 쓰러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누가 성장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함부로 잣대질하고 거기에다가 바르게 되고 있는 데다가 틀리게 내가 분별해서 잣대질하면 네가 두드리 맞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깊이를 모르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니도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일었을지 몰라도 당신은 우리 베이비 부모들하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수하게 되면 여기서 딱딱하면 이렇게 내가 자만을 가질 수가 있다. 자만을 갖지 말고 이 사회 내한테 준 혜택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홍익 인간들을 잘 이렇게 앞장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잘 열어준다든지 뭔가 이제는 뭔가 좀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게 국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기회를 잘 타갖고 그걸 잘 집어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많아진 거지. 꾸준히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지금 경제가 좋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요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요런 거죠. 경제는 많을 수 있습니다. 갈 때는 한 방에 가는 게 경제다 이 말이죠. 요렇게 되면 이때까지 신화처럼 이야기했던 게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이런 거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제 공부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 내한테 이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시험 칠 때가 다 돼 간다 요 소리입니다. 내한테 이 소리 자주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제 시험지 들어갑니다. 요런 것들. 아주 어렵게 지내고 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는 그 정보를 하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 사회에 나오고 나서 수행이 끝나고 나오고 나서 내한테 자주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그걸 잘 안 들으려 그럽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때는 이 사람 딱 해가 면접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갖고 이러나 직접적으로 내가 묻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만큼 알고 있으면 내가 차원계 문을 열어서 이 사람 어떻게 컸는지 다 봅니다. 너는 인자 면접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게 딱 걸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만한 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만한 경제를 네가 이끌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걸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닐 때는 걷어야 돼요. 이게 더 성장을 할 것 같으면 밀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인기의 힘을 갖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체해갖고 오래 있으면 이제 너 인기는 내려오나 하고 내려버린다는 얘기죠. 여기 사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내려올 때 다 됐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큰다라는 것은 내려오기 위해서 큰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커가지고 빛나기 위해서 큰다라는 것도 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빛을 못 내면 내려온다.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3차원이에요. 3차원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3차원이다. 여기서 빛을 딱 일으키면 이거는 안 내려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스승님, 손정희 회장이 면접을 잘 보려면 정법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손 회장이 정법 공부를 해서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저희가 손 회장이 이 정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자라면 내가 인터넷을 뒤집이 시작을 할 것이고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컸다면 위에서만 놀 것이고 그 크지 않았다면 아래를 볼 겁니다. 무조건 인재들만 키우겠다라고 하지 말고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지금 이 사회 밑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부리고 살기가 힘들고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이 사람들을 점검을 안 하고 위에서 잘 된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이 정법 가족들이 JB를 형성을 해서 이 사회를 보살피기 시작을 할 건데 이럴 때가 되면 우리가 3년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여기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걸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손잡게 돼가 있어요. 내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사회에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우리 할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